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이적 면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항원 X와 Y가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항체와 대식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항원 X에 대해서 세포 기억이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항원 X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항체는 항원 X에 대한 항체지요. 마찬가지로 세포 니은에선 항원 Y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했고 항원 Y와 결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을 뭐라고 했을까요?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렀었고요. 체액성 면역은 침입한 항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도 달라지고 결합하는 항체도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특이적 방어작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체가 결합한 병원체들은 어떻게 됐었나요?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덩치가 커지면서 대식세포에게 쉽게 발견되어지고 식균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식균작용은 특이적 방어작용일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일까요? 제가 혹시 앞에서 설명하면서 항원이나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대식세포는 침입한 병원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앞에 이상한 애들이 있으니까 잡아먹을 뿐이에요. 즉, 이후 일어나는 대식세포에 의한 식균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기억. 세포 기억과 니은은 형질세포이다. 맞습니다. B림프구가 활성화되고 분화된 형질세포입니다. 니은. 세포 기억이 생산한 항체는 항원 X하고만 결합할 겁니다. 항원 Y와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한다 했어요. 이것. 대식세포가 항원 X와 Y를 잡아먹는 것은 특이적이 아니라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2번이 답입니다. 2번. 그림 가는 어떤 병원체 A에서 C를, 나는 사람이 A에서 C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항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병원체 A, B, C를 보니까 표면에 인식될 수 있는 부위들이 조금씩 다르게 달려있죠. 이 인식될 수 있는 부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원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원은 병원체에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병원체가 여러 가지 종류의 항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A를 보면 한 가지 항원만 가지고 있고요. B는 두 가지 종류의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C는 세 가지 종류의 항원을 가지고 있지요. 오른편은 항체가 있네요. 1번 항체는 어떤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을까요? 항원 결합 부위와 같은 모양의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A와 C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을 겁니다. 항체 2번은요. B와 C를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겠네요. 3번 항체 역시 마찬가지죠. 병원체 B와 C를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을 겁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병원체 A에 감염되었을 경우 항체 1이 생성된다. 맞습니다. 그럼 병원체 B에 감염된다면 어떤 항체가 생성될까요? 이 항원과 결합하는 2가 생성될 수 있겠고 이 항원과 결합하는 3이 생성될 수 있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럼 C에 감염이 되면 어떤 항체들이 만들어질까요? 1번도 만들어지고 2번도 만들어지고 3번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디귿. A에서 C 중 백신 제작에 사용했을 때 가장 예방 효과가 높은 것은 C이다. 병원체 A를 가지고서 백신을 만들었다면 이로 인해 생성되는 항체는 1번만 만들어질 거고요.
1번 항체를 가지고서 예방할 수 있는 병원체는 A와 C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방할 수 있네요. B 병원체를 이용해 백신을 제작했다면 항체 2와 3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이는 병원체 B와 C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체 C를 백신 제작에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그럼 항체 1, 2, 3 모두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항체 1, 2, 3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억세포들이 모두 체내에 남아있으면서 병원체 A가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고 병원체 B가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백신 제작에 사용했을 때 가장 예방 효과가 높은 것은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과정은 대식세포가 침입한 항원 X를 잡아먹고 분해하고 있네요. 이 과정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죠. 이때 대식세포가 제시한 침입자의 항원 일부를 보조 T림프구가 인식하고 B림프구와 T림프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럼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활성화된 뒤 항체를 분비하는 과정 가는 체액성 면역의 과정이고요. T림프구,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세포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들을 직접 제거하고 다니는 과정 나는 세포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보기 기억. 대식세포는 항원 X의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 전달한다. 맞습니다. 니은. 가는 비특이적 면역이다. 가와 나 모두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작용이죠. 디귿. 나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는 4번. 4번. 그림 가와 나는 사람의 면역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 하나이며 기억에서 디귿은 기억세포, 세포독성 T림프구, B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를 보니까요. 세포 기억이 증식 분화된 다음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러 돌아다니나 봐요. 그럼 가는 세포성 면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세포 기억은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가 체액성 면역이겠네요. 체액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 니은은 B림프구가 되겠습니다. B림프구가 활성화되면 증식되고 분화하면서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 A로 분화되게 되는데 세포 A는 형질세포. 형질세포가 분화될 때 또 다른 일부 세포들은 기억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졌었죠. 이 기억세포들은 우리 체내에 남아있으면서 동일한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호는 매겨져 있지 않지만 이 기억세포가 동그라미 디귿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기억세포는 동그라미 A다? 아닙니다. 니은 가는 체액성 면역의 과정이다. 세포성 면역의 과정이고요. 디귿.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에서 기억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고 2번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특이적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